자, 안녕하세요. 주식마스터TV입니다. 1월 14일 목요일 오늘의 종목 리뷰 및 내일의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자, 전일 마감한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 0.43%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차트 3거래일 동안 별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계속 옆으로 이렇게 행보하는 장이죠. 우리나라 장은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시장 거의 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0.05%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이 0.12%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수급을 보시면 평상시와는 조금 다르게 오늘 수급을 보시면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개인이 7,100억 원어치 순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6,719억 원어치 순매수를 했는데요. 장 종료쯤 돼가지고 옵션 만기일에 따른 지수 조정의 차원에서 외국인이 매수한 것으로 그다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종목 리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LG전자입니다. 자, 제가 왜 LG전자를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드렸냐면요. 오늘 이런 대장주들 중에서 상승이 나오는 애들과 하락이 나오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코스피 대형 우량주들 중에 가장 먼저 움직인 종목이 LG전자입니다. 그러다가 LG전자가 조정을 받았죠. 이틀 전에 1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10일 이동 평균선을 살짝 깨고 나서 이틀 전 거래에서 10일 이동 평균선을 살짝 깬 시점에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죠. 10만 주가량.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10일 이동 평균선을 이렇게 걸치면서 기간에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기간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나오면서 이렇게 지수가 반등을 해준다는 거죠. 굉장히 강했던 종목들이요, 조정을 받을 때는 11선을 기준으로 살짝 깼다가 이렇게 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12평선을 살짝 타치를 했죠. 살짝 타치를 하면서 이렇게 아래 꼬리가 달렸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기간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금융투자가 지금 8일 연속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이 이렇게 반등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현대차를 한번 보시면요. 이 현대차가 오늘도 역시 기간에 매도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흘러내리는 거죠.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 단기 저점을 찍으라면요. 내일 11선이 좀 올라오면요. 뭐 23만 한 7천 원.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이 11선이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걸 보시면서 이렇게 수급을 보시는 겁니다. 거기서 저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은 셀트리온 삼형제인데요. 셀트리온 삼형제 오늘 급락이 나왔습니다. 어제 장 종료 후에 거의 오후 6시쯤에 항체 치료제에 대한 임상 결과를 발표를 했죠.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료 노출의 끝이라는 거죠. 오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가 나왔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기관 외국인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그런 거죠. 1월 13일 날 임상 결과를 발표한다고 미리 공지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렇게 상승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오늘 이 하락폭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락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저는 하락을 해도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2% 3%,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한 5% 정도?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제법 큰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시간의 가격도 또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15만원대를 저점으로 잡았었는데요. 이게 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저점을 잡는 거는요, 아까 LG전자를 보셨지만 이런 수급주들은 수급을 보면서 저점을 잡아내야 됩니다. 가격만 보고 잡는 거는요, 조금 위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일 셀트리온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시약청에서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에 대한 허가가 이달 말일에 나죠. 다음 주 후반부까지는요, 셀트리온의 주가를 조금 관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기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다면 그거는 뭐 매수를 해볼 만도 하겠죠.
하지만 그 매수조차도 굉장히 분할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자, SK이노베이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SK이노베이션도 오늘 하락이 나왔죠. 기간이 43만 주 순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외국인은 31만 주 순매수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의 가격은 1.15% 상승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런 10일 이동 평균선이 다 왔죠. 당이 전체적으로 폭락을 하면 이런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장도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굉장히 시세를 주었던 대형주 같은 경우에 한번 매수를 하면 오늘 보셨던 LG전자나 포스코 케미칼처럼 이렇게 반등의 폭이 나온다는 거죠. 물론 단타를 치지 않으실 분들은 그런 지점에서 일단 매수를 하면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개념입니다. 다음은 동방입니다. 어제까지 4일째 상한가를 갔죠. 오늘 시초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5.12% 상승해서 시작했고요. 하지만 시초가와 더불어 이렇게 급격히 상승을 줍니다. 9분 만에 22%까지 상승을 시켜주죠. 이렇게 상승을 시키는 까닭은 이 세력들이 가격을 높여 놨다가 거기서 파는 거하고 여기서부터 5%부터 파는 거하고 얘네들이 팔 수 있는 단가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장중에 한번 이렇게 또 슈팅을 주죠. 자, 이걸 보시면요, 얘가 슈팅이 나왔던 지점을 알 수 있습니다. 전일 저점이죠. 전일 저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전일 저점과 거의 일치하는 지점에서 다시 튀어가지고 이 폭이 거의 한 13%까지 폭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까닭은요, 얘들이 팔려고 하면 한꺼번에 다 세력들이 물량을 떠넘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출렁거려 가지고 폭을 주면 단타들이 달라들죠. 이 폭을 먹으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물량을 조금씩 떠넘기는 겁니다. 동방이가 시간의 가격도 굉장히 좋네요. 시간의 가격 9% 상승이 나왔는데요. 시간의 가격에서 9% 갭을 띄웠기 때문에 내일도 상한가를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제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이걸 거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굳이 거래를 한다면 동방이를 보고 KTH를 뭐 거래를 해보겠지만요,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거래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이렇게 시장의 자금들이 조금씩 코스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뭐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뭐 5,600억 정도 거래량이 터졌고요. 시자에서 전고점을 뚫어주었죠. 13% 상승이 나오면서 거래 대금도 2,800억 정도 터졌습니다. 악셀바이오도 역시 반등폭이 나왔고요. 오늘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이런 테마주들이나 코스닥 중소형주들로 지금 자금이 조금씩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장중에 오늘 장중에 종군당이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이상 결과를 발표했죠. 그로 말미암아 뭐 고가가 25%까지 찍었죠. 이달 내에 임상 3상 승인과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조건부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이달 내에 조건부 허가를 신청하겠다는 거죠. 종군당이 아직까지 재료가 남아 있는 겁니다. 기억을 하셨다가 얘가 조정을 받을 때 뭐 이런 지점에 이제 전까지는 뭐 올지 모르겠지만 장이 또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따라서 이 저점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얘네들을 매수했다가 그런 이벤트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종군당이 가는 걸 보고요, 녹십자를 매수를 했습니다. 39만 5천원 요 지점에 매수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매수했냐면요, 오늘 종군당이 이렇게 한번 슈팅을 해줬거든요. 며칠 전에는 또 대웅도 한번 이렇게 슈팅을 해줬죠. 그래서 슈팅을 못 해준 종목을 찾다 보니까요, 이런 녹십자가 나왔습니다. 녹십자 같은 경우에 조정을 받았고요, 혈전치료제라는 그런 호재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주말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MSCI 지수 편입이라는 그런 재료도 갖고 있는 놈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지점에서 매수를 했는데 수익이 났습니다. 큰 물량은 매수하지 못했고요. 조금의 물량을 매수해 가지고 요 부분에서 반을 수익 실현했고요. 나머지 반은 지금 홀딩 중입니다. 아남전자 이제 투자 권고 종목으로 묶였기 때문에 10거래일 동안에 어떤 모습을 그려야 되냐 라고 질문을 주셨던데요. 이게 그겁니다. 항상 분봉 차트도 그렇고 일봉 차트상 이렇게 갈놈들은 저점을 깨지 않는다라는 거죠. 장이 무너지지도 않는데 얘 혼자만 이렇게 긴 음봉을 그려가지고 만약에 뭐 2,500원대까지 이렇게 무너지면 이런 애들은 다시 한 번 더 2차 랠리를 해줄 가능성이 희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저점을 계속 지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시장 참가자들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시장 참가자들한테 관심을 두게 되면요 2차 랠리를 잘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소리 없이 조금씩 가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느냐. 자, 이게 오늘로서 8거래일이 지났죠. 다음 주 화요일쯤이면 이게 투자 경고 종목으로 해제가 되겠죠. 장이 전체적으로 무너지면 이런 것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거래일, 9거래일, 10거래일 동안 분할 매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꼭 투자 경고 종목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100% 뭐 2차 랠리를 하고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주식이 100%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지금 현재 장의 흐름을 볼 때 자동차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지금 시세를 계속 주는 놈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인포뱅크 역시, 인포뱅크도 그렇죠. 이렇게 똑같습니다. 이렇게 올라왔다가 계속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입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남전자보다 뭐 하루 늦게 투자 경고가 걸렸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 날 해제가 되겠죠. 그러면 인포뱅크도 유심히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거래량 죽었죠. 자, 하지만 얘네들이 아남전자를 보시면 12월 29일, 12월 30일 4천억, 5천억 거래 대금이 터졌죠. 인포뱅크 같은 경우에도 1월 5일, 1월 6일 2,800억, 1,300억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 이렇게 1,000억 원 이상 이렇게 거래 대금이 터진 애들은요, 다시 한 번 더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심히 살펴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아침에 낙주 거래를 했습니다. 뭐 이건 한 60만원 정도 수익이 났고요.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주말 영상에서 MSCI 편입이라는 그런 걸 제가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매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물량을 매수는 못했고요. 여기서 100만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이상으로 주식마법사TV를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보유 종목이 급등할 수 있게끔 마법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감사합니다.